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종교사회학을 가르치는 정재영 교수입니다.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안을 찾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CBS 뉴스는 이번 설 명절 동안 청년을 주제로 교회와 사회 속 문제들을 생각해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청년들이 처한 힘겨운 현실과 이들을 지원하는 교회, 기독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처한 녹록치 않은 현실부터 짚어봤습니다. 청년 빈곤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간과하기 쉽지만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분명한 현실이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017년 한 취업 포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3.1%가 하루 한 끼 이상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절반가량은 밥을 굶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꼽았습니다. 지금 시대에 경제적 이유로 밥을 굶는 청년들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식비가 부담돼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대학 졸업을 앞둔 이충원 씨 역시 대학 재학 시절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거나 값싼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과일을 비롯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막노동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었지만 학비와 주거비 등 고정된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아낄 수 있는 건 식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알바를 하면서 뭐 폐기 음식을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막 계속 알바하고 막 학교 다니고 막 바쁘다 보니까 걸어 다니면서 그냥 빵집에서 빵을 사 먹거나 하거든요. 그런 거를 먹다 보니까 되게 지치기도 하고 그런 거 먹다 보면 되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비관적인 생각도 들었는데 중국에서 살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한국에 온 황예은 씨도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냥 발 한 발자국만 떼도 다 돈인 거예요. 전 돈을 우상 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면서 돈 없이는 뭐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돈이 전부라는 말이 그 세상 사람들 말이 정말 공감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물질적인 게 다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 때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러한 청년들의 빈곤 문제는 한창 꿈을 꿔야 할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꿈과 희망을 포기한 채 무기력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일단은 꿈을 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데 나는 앞으로 뭘 할까라는 나는 뭐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크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일 먹을 밥값 이번 달 교통비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이게 저는 스트레스였거든요. 청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심화돼 청년 부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들의 1인당 평균 부채 금액은 지난 2013년 1,837만 원에서 2016년엔 2,371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높은 학자금과 주거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담보 제공과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높은 이율을 감당하지 못한 채 끝내 파산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14년 499건에서 2017년 780건으로 급등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푸르러야 할 시기에 청년들은 경제적 이유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교회와 기독단체들이 나섰습니다.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취업과 창업을 돕기도 하는 등
청년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NGO 기아대책은 지난 2017년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끼니를 거르는 청년들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청년 도시락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형편이 어려워 식비를 줄이는 대학생 60여 명에게 식권 구입 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기아대책이 지원하는 따뜻한 밥 한 끼는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건 물론이고 식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던 시간을 자기 개발과 학업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도시락을 통해 식비를 지원받은 이충원 씨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해 전 과목에서 A+를 받는 등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제 뒤에 누군가 있다. 기아대책뿐만 아니라 기아대책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항상 제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그 삶을 계속 이끌고 저도 더 다른 아름다운 나눔을 나눠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었습니다. 각 교회들도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시생들이 밀집한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강남교회. 교회는 인근 청년들에게 20년 가까이 아침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명절에는 떡국과 송편 등 명절 음식도 준비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청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성북구의 성북중앙교회도 새벽 만나라는 이름으로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주거비와 생활비 용도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 희년기금 제도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금 주고 또 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되게 제가 알고 있던 교회와 되게 새롭게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청년 기금을 받으면서는 이제 생활비로도 제가 충당을 하면서 식값 걱정도 어느 정도 덜었고 교통비도 조금씩 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적으로 많이 편안해진 것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안금융 시스템을 마련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향교회는 지난 2017년 무이자,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협동조합인 고엘뱅크를 설립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고엘뱅크는 상환기간 역시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교회에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고요. 단순히 이제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돈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가진 고엘뱅크는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땅을 구입해 돌려줌으로써 연약한 공동체의 일원을 보호하던 구약의 고엘 제도에서 착안한 협동조합입니다.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내가 갚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니까 아주 굉장히 더 교회의 코이노니아성도 강화되면서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돈이 사용된다면 이 만몽과 소비주의를 우리가 좀 균열을 낼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5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고엘뱅크는 1,200여만 원 정도로 아직은 크지 않은 규모지만 지금까지 20여 건의 크고 작은 대출이 학자금과 의료비, 긴급 생활지원금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윤 추구의 경제 원리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고엘뱅크를 통해 청년들은 참된 연대와 우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져다 준 것 같고 또 교회가 단순히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종교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한 관심을 갖는 반면에 실질적인 삶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각자 해결해야 되고
특히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쉬쉬하고 그냥 개인적인 것로만 이렇게 한정짓는 그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한 몸 된 지체이고 가족이라는 이 의미를 좀 그냥 피상적으로만 갖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시대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대안적인 방안들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기독단체 희년 함께는 청년 부채 탕감 활동으로 고금리 전환 대출을, 주거 문제 지원으로 공동 주거 지원 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청년 부채 제로 캠페인을 펼쳐온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도 재무 지원과 함께 재무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긴급한 재정 위기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오늘날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는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을 열어 청년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분석해보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독 청년을 크리스천 기업과 직접 연결시키거나 선배 멘토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그런 실패담 또 성공담들을 나누는 시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취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는 교회 근처 상가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을 마련해 월 10만 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 사무적인 공간을 알아봤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가격이 조금 낮은 어떤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도요금이나 어떤 전기료 등을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가지고요. 청년들의 힘든 현실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교계의 노력들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청년들은 교회가 청년들의 힘겨운 현실과 그들이 가진 고민을 제대로 바라봐 주길 원했습니다. 피상적 이해와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길 바랬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겐 교회야말로 유일한 대안이자 소망의 공간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고 그들은 항상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길 원한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다못해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 부담감을 혼자 다 짊어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인식한 후에 조금씩이라도 뭔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좀 내밀어서 그들이 좀 교회 그런 공간이 없을 때 교회라는 곳이 그 공간이 돼주는 것이. 전문가들은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해 청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과 같은 개인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질화된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경제 양극화 해결과 같은 사회 구조적 접근이 동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기가 힘든 구조예요. 양극화된 이 틈새를 줄여주지 못하면 청년들의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청년들은 조금 더 용기를 내가지고 도전할 것이고. 이러한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가 있어야만 교회는 비로소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대 간 갈등을 넘어 한 마음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의 문제를 교회가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존재의 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의 변혁, 정의의 실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 문제로 해결해 가야 한다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수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이때 교회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돈으로 뭔가 식사를 지원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그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들이 청년들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러니까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봐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을 둘러싼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청년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청년 문제는 곧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보다 청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 청년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교회의 지원 활동을 짚어봤습니다. 내일은 교회 청년이자 미래 목회자인 신학대학원생들과 함께 한국 교회와 사회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도특집 청년, 그들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